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정한 애국자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이휘소 박사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남전이 한참이었던 1969년 7월 아시아 안보에 관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미국은 국가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각 나라 스스로에게 있다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닉슨 독트린에 따라서 1971년 3월에는 주한 미 7사단 2만여 명이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카터 대통령은 1977년에 미사일 부대와 미 지상군 17,000명을 철수하려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 개발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핵무기 기술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영입해 들여올 과학자들을 찾았는데 제1순위는 세계 물리학계의 큰 별이라는 이휘소 박사였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원자폭탄 제조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 박사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라며 총애하고 있던 40대 초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3월 이휘소 박사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한 편지를 보내서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을 뵌 지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상황, 그리고 얼마 후면 한국에 있는 미군의 핵도 철수할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종막을 고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 미사일, 인공위성 개발까지 해서 감히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이 전쟁으로 살상되는 비극이 없도록 꼭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휘소 박사님, 조국을 건져주십시오. 박사님께서도 조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박사님께서 조국을 위해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당시 61세의 대통령이 40세 간 넘은 젊은 학자에게 쓴 편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갖춰 피를 토하면서 쓴 애국 호소문이었습니다. 이휘소는 박 대통령의 간곡한 편지를 받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썼습니다. 조국이 공산화되거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처할 위험에 놓였다고 가정할 때 내가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핵개발 원리를 제공한다면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조국의 현실을 내가 배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이 설사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죽는다. 내가 죽어 조국을 살릴 수 있다. 하늘이여, 무엇이 참다운 삶이고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이휘소는 친하게 지내는 외과 의사를 찾아가 미사일, 핵무기 제조 원리를 따로 정리 축소해서 만든 기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다리 살 속에 소독된 종이를 넣었습니다. 그해 5월 20일 이휘소는 세미나 참석을 위해 도쿄를 방문하면서 그날 밤 비밀리에 청와대에 도착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바로 도쿄로 갔습니다. 6월 16일 이휘소는 가족과 함께 자가용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트럭 몇 대가 그의 차에 따라붙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가까운 케와네시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대형 유조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휘소와
가족이 탄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차의 앞부분이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가족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이휘소 박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휘소가 한국에 미사일 및 핵 제조 원리를 넘겨주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던 무렵 미국의 원자력 정책은 급격히 전환합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인권 탄압 중지, 긴급조치 즉각 해제, 독자적인 핵개발 추진 즉시 중지 등을 압박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한미 대립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사일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했습니다. 1978년 8월 26일 서해안 태안반도 군사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사정거리 150km, 유효 사거리 350km로 북한 전역은 물론 소련과 중국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보다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내놓은 이휘소를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더욱 멈출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작고한 오원철 경제수석이 1972년 9월 8일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일부가 국가기록원 정보 공개를 통해서 2010년 1월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2급 비밀문서로 분류된 이 문서들에는 핵무기의 종류, 우리의 개발 방향, 우라늄 탄두와 플루토늄 탄두에 대한 장단점 비교 등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 맞춰서 플루토늄 탄을 개발한다는 결론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핵무기 개발이 추진됐다는 결정적인 근거 자료입니다. 그때 환갑이 지나신 노 대통령께서 20살 차이가 나는 젊은 과학자에게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귀국을 간청한 친서는 마침내 이휘소 박사의 마음을 움직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의 기초가 되는 씨앗을 이 땅에 뿌리게 만든 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굴기하심하시던 한없이 큰 대인, 참다운 애국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진정한 애국심에 감복해 결과적으로 목숨까지 잃은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 두 분에 얽힌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회사 동료였던 원로 방송인 배학철 회장이 보내온 메일을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정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